반도체에서 제가 이런 그 금속에다가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카페시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 여기다가 한쪽에만 전기선을 둬가지고 이것을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끊어주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따라 저장 장치를 만들어내거나 CPU나 GPU 드램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기는 회사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 금속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어줘요. 금속을 구리로 하면 제일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이것을 또 작은 얇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전기가 흐른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얇은 단위에서 두꺼운 단계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 이런 게 이제 금속 다이오드인데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배치를 해주면 한쪽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넣어주면 이쪽으로 흐르는 거로 안정적으로 이게 전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망 코팅 열어서 이것을 작은 단위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여기다 약간 더 밀도를 높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PN 반도체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좋아요. 어떤 자동차 연료전지에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이게 전기 전조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 원인이 된다고 대중소로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연료전지를 또는 압축전지를 양극전극제를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또는 전해질 파이프를 넣어서 그 안에 전해질이 흐르는 기술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냉난방을 해가지고 전해질을 좀 이렇게 압축전지도 그렇게 냉난방을 해서 할 수 있다. 난방을 해가지고 한 달에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언다는 거죠. 겨울에. 또 연해지도 뺏기고 얼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이거 쓰셨다는 거 맞습니다. 격벽 처리해서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 여러 개로 분할하고 그것을 전기양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전기선을 또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지에 갖다 놨어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의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자세를 조향하거나 연소기관에도 틀린 연료를 줘서 이런 연소기관 자세를 조향하는 데 쓰는데 머스크 스펙스에 쓰더라고요. 현대기아차의 제 기술을 취미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다 또는 통신선 안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거 두텁게 만들면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를 넣으면 이렇게 흐르고 전기가 넣지 않으면 저장 구조가 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여기다 산화철 코팅까지도 해주면 더 많이 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리선에 나노 구조로든 덕분크려든 대중소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으로 알갱이를 틀리게 넣어줘요. 그럼 이것이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나노 구조로 이것은 이제 구리 코일러도 만들어 놓고 반도체에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태양전지로도 사용하거나 배터리로 사용하는데 수십 장 겹쳐갖고 저런 구조를 수백 장 겹쳐서 전지로 사용하거나 구리바 모터의 종류자를 철심으로 하지 말고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넣은 식으로 하자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의 한쪽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 해서 하나고 이쪽은 두 개다 그러면 두 개 쪽으로 걸어준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것도 다이오드 만드는 거 거꾸로 이제 여기 두 개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만 전기가 흐르게 하고 이쪽은 두 개 흐르면 이쪽이 전기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PM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선은 전력을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틀린다는 거죠. 이런 건전지다. 그러면 이 꼭지를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금속이 동일한 꼭지를 여기 놓으면 똑같은 양의 전류가 흐를 거라고 그랬죠. 여기를 좀 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를 거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모터의 전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전기의 방향을 바뀌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꼭지가 두 개다고 합시다. 여기 두 개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여기는 하나만 쓰고 여기는 두 개를 전선을 연결해 전류가 이쪽이 더 많이 흐른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려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오프시키고 하나만 전기가 흐르게 하고 여기는 전기를 2개 쓰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어떤 건전지, 2차 전지, 납축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이런 데서도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 그래서 전선을 연결해서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뽑아 쓰고 적게 쓰고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에게 배터리 셀이 20개 들어있다. 전선도 각각 연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탄소봉도 수십 개, 겉으로 하나처럼 수십 개가 들어가거나 탄소봉의 가루를 입자 구조를 대중수로 들어갑니다.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되고요.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또는 이렇게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수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 이렇게 통신선도 돼요. 여기서 이것을 카페시터를 만들어서 전기를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뭐 반도체의 모든 정보 이동은 가로 세로 높이로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고 그것을 저장하는데 불러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 현재 있는 HDD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고 SSD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이렇게 쭉 불러드리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100대를 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1000대도 돼요. 광섬유를 연결해 갖고 주요선은 광섬유를 흐르고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다시 또 띄우고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거기서 읽고 성셔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 또 이런 HDD 같은 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각 셀을 다 표시해요. 셀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를 다 결정합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다음에 1년 번호 암호 설정해서 각각 저장하는 기술. 불러드릴 때도 각각 불러드리고 D램에 작은 조각 단위로 띄워주고 이렇게 CPU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 봅시다. 이것을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넣지 않으면 저장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수백 조개나 수천 조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픽셀로 만들어 놓고 전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각각 저장할 수도 있겠네 이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 자체도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GPU도 저장이 되고 D램에도 저장돼서 D램의 휘발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저장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으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할 수 있죠. 그 진법수를 이런 셀과 셀, 뭐 HD도 되고 SSD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셀과 셀을 결합하면 01이다. 셀과 셀을 결합하면 00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전 세계 이제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 이 숫자만 되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군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사용하고 인간 언어로 사용하자는 거죠. 번역도 그럼 정확해요. 그러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이 번호에 있어서 7번이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8번이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안녕하십니까? 이 셀을 결합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에 74,680번째, 영상 파일에 6,868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모두를 5가지, 10가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립니다. 음파통신이나 모든 통신 구조에서도 진법수를 사용하시죠. 이것도 다양하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공의를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가 상관없이 진법수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데 5가지, 10가지 모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르스 부호가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것을 불빛을 하나 반짝이면 식사했냐? 그래서 이렇게 나 이따 놀러 갈래 2번 하면 3번 하면 그렇죠. 나 이따가 이렇게 몇 시에 잠자 이런 거. 그래 지 멋대로 신호를 손만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신호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모두를 늘린다는 거죠. 5개를.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기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저장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수백조 개나 수천조 개를 넣어서 저장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에도 저장 장치를 달아놓을 수 있고 GPU에도 D램에도 저장 장치를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CPU에다가 어떤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의 CPU도
정보 용량에 따라서 대중소에 따라서 하나의 겉으로는 하나지만 이렇게 안에는 내용적으로 40개인 이런 CPU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D램도 이렇게 만들고 CPU도 만들고 통신칩도 이렇게 통신칩 안에 안테나가 10개, 20개도 들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다 그러면 유성 안테나가 됐든 어떤 안테나든 안테나를 여러 개 미니 안테나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어떤 그 TV에서도 각각 틀린 이런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뭐 그 데스크탑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죠. 스마트폰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똑같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나 와이파이, 위성통신에서도 이게 쓰십니다. 위성통신은 같은 방향의 전파를 10,000개도 쓸 수 있어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를 약간 떨어져 가지고 어떤 병렬 처리하는 GPU 개념을 좀 가져오도록 그런 CPU를 만들어 가지고 떨어져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둘을 합쳐서 그냥 원칩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마더보드 좀 떨어져서 만들으셔도 되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집적한다. 정보 용량을 따라서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D램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고 숫자를 늘리고 일꾼을 늘리는 거죠. 같은 D램이라도 정보 용량의 차를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40개의 CPU D램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D램에다가 약간 배터리를 달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좀 달아서 휘발성을 극복하지 아주 티끌만한 거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SSD나 H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달아가지고 급한 저장을 거기다 하고 천천히 시간차를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CPU HD도 5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 개를 분할해서 이게 스마트폰의 어떤 저장 장치가 뭐가 됐든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어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용량의 처리 대중소를 따라서 하나지만 저장 장치가 이것을 40개짜리도 될 수 있다는. 근데 각각 틀린 창고라고 하면 틀린 창고에 저장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 SSD도 그렇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를 많이 넣으면 정보 용량이 빨리 처리하잖아요. 빨리 저장, 창고를 늘리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중소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용량 겉에는 이제 하나는 SSD다 플로팅 게이트다 그런데 그거 하나지만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대중소에서 수많은 제자리, 중자리, 소자리, 중자리 창고를 많이 넣어서 거기다 정보를 저장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SRAM 쓰시잖아요. SRAM을 캐시 메모리로 보통 쓰시는데 거기다가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담거나 CPU 그다음에 GPU에다가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캐시 메모리에다가도 작은 배터리나 플래시 메모리를 달 수 있습니다. CPU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나 기억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름이 뭐가 됐든 거기다가 컴퓨터를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어떤 안드로이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거는 컴퓨터 부팅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TV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발열이 CPU가 많이 나니까 지워지니까 약간 떨어져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SRAM에다가 하셔도 되지만 SRAM에다가 배터리를 달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해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을 결합하는 구조 작은 거를 달아가지고 D램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거기다가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데도